당신은 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할까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참지 말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결혼 12년 차 딸 하나를 둔 엄마로 매일 아이 등하교 챙기고 남편 도시락 준비하며 살아왔죠.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고 저는 아이 돌보며 틈틈이 글을 쓰는 프리랜서였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가정적인 편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늘 감사하며 살아왔어요. 매주 주말에는 딸과 셋이 공원에서 자전거 타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서 낯선 향기가 났어요. 평소엔 향수는커녕 로션도 안 바르던 사람이었는데 와이셔츠에선 은은한 향이 나고 칼같이 다려진 셔츠에는 뭔가 젖었다 마른 자국이 있었죠. 특히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샤워도 안 하고 자던 남편이 샤워부터 하고 자길래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의심을 지원했죠.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진정관리 해줄게요. 씻지 말고 오세요. 처음엔 피부관리샵 예약 쪽지인가 했지만 남편이 평소 피부에 1도 관심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아니었어요. 더구나 남편 회사는 5층, 그 밑에 피부과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상한 낌새는 더 있었죠. 남편은 평소엔 와이셔츠 하나를 이틀씩 입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엔 매일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세탁물 속에서도 화장품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피부가 예전보다 확연히 매끈해졌고 잔주름이 사라졌죠. 주변에서도 남편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도 요즘 관리 받으세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의심하게 됐어요. 하루는 일부러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 회사 근처에 가봤는데 정말로 남편과 피부과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리는 걸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거리감이 1도 없었고 짧은 인사를 나눈 후 흘끔흘끔 서로를 보며 웃더군요.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죠. 아이는 학원에 보내고 그날 오후엔 모든 걸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박수가 올라오고 손끝이 떨렸죠. 남편이 몇 주째 수요일마다 퇴근이 늦다고 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저는 그 정보로 퇴근 시간대인 저녁 8시 30분에 맞춰 남편 회사 앞 카페에 앉았죠. 커피 한 잔으로 빠르게 카페인을 채우고 남편과 피부과 직원의 엘리베이터 출입 시간까지 계산에 대기했습니다. 며칠을 반복하며 동선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매일 정시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그 엘리베이터는 5층에서 4층 그리고 1층으로 곧장 내려왔어요. 얼굴이 화사해 보였어요. 남편이 외투를 두르고 4층에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자동차 안에서 대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죠. 둘은 어색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도를 맞춰 걷더라고요. 그날은 퇴근길이 아닌 저녁 9시 무렵이었고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후 골목 앞 모텔로 향하는 그들을 저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까봐 일부러 몇 차례 길을 돌아갔죠. 모텔 앞에 멈춰선 두 사람.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고 여자는 고개를 기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고 모텔 간판이 보이는 골목으로 이끌리듯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 순간 남편과 그 여자가 모텔 문 앞에서 돌아다 봐서 고개를 돌리고 저는 숨죽여 스냅샷과 짧은 영상 한 컷을 남겼습니다. 내가 모르게 캡처했어. 내 망상 속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됐어.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멍하게 있다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평소 자주 보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남편이 불륜 중인 것 같아요. 쪽지도 있고 모텔도 목격했어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요? 댓글은 폭발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증거를 모으라고 했고 누군가는 당장 쳐들어가라 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익명의 조언들이 의외로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거기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그중 하나, 유튜브 라이브 켜고 폭로하세요 라는 댓글에 꽂혔어요. 맞아. 이건 나만 당할 일이 아니야. 공개해야 해. 저는 남편이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니 역시나 다시 그 여자와 만날 약속을 했더군요. 그리고 당일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같은 모텔로 들어갔죠. 무인 모텔로 들어가 차에서 바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바로 근처 카페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내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수천 명이 시청하기 시작했고 댓글은 난리였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텔에 들어섰고
초인종을 누르니 막 씻고 나온 그 여자가 가운만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는 남편 얼굴, 여자의 얼굴, 호텔 간판 모두 화면에 담겼죠. 라이브 도중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러 나왔고 저는 카메라 줌을 더 당겨 얼굴을 더욱 명확히 보여줬어요. 그 순간 불륜녀가 제 쪽을 향해 무언가를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며 남편에게 속삭였고 남편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제 유튜브 계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듯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장 끄라고. 미쳤어? 우리 딸도 보고 있으면 어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딸도 봐야지. 엄마가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그 순간 불륜녀는 남편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오빠,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사랑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죠. 넌 진짜 왜 이딴 짓까지 하냐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수많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사이다다. 진짜 잘했다. 저 얼굴 기억한다. 이 사람 회사 어딘가요?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시청자 수는 만 단위를 찍었어요. 몇몇 기자들이 제게 인터뷰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죠. 라이브는 20분 가까이 이어졌고 방송 종료 후 카페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남편이 달려왔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헐떡이는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발, 이건 실수였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정 지켜야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그리고 난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가 떠난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TV를 켜도 휴대폰을 봐도 마음 한편은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내가 나를 지킨 거야. 이번엔 내가 나를 구한 거라고. 그 후 저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이랑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매일 아침 운동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한동안은 잠들기 전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혼자지만 더는 속지 않고 살아요. 어설픈 사랑에 무너지지도 않고요. 남편? 그 사람은 몇 번 연락했지만 일시한 채로 끝이에요. 그리고 법적 이혼도 정리했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끔은 유튜브 댓글이나 DM으로 이런 메시지가 와요. 그때 라이브 진짜 멋졌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그럴 때마다 웃어요. 그래, 그게 내가 얻은 변화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나. 저는 오늘도 저만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진짜 나로서.